근데 저희가 어쨌거나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예. 연장에 대해서 우병우 물론이죠. 기소를 특검에서 하는 게 사실 특검이 도입된 이유가 뭐 기업 수사도 기업 수사지만은 사실 우병우 수사를 위해서 특검이 이렇게 왔다고 해도 왜냐면 검찰이 자기 식구를 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니까 특검에서 그걸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서 예. 그러니까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져서 최순실 건에 대해서는 나름 성과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재벌기업에 관해서도 상당히 나와 있고 했지만 그 윤갑근 팀장이 주도했던 예. 특별수사 팀의 경우에는 우병우 한다고 해놓고 시간 벌면서 우병우가 증거인멸할 시간만 벌어줬지 그렇죠. 한 게 없단 말이에요. 핸드폰 압수수색 안 했고 네. 핸드폰을 딱 먼저 그리고 이석수만 압박을 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검이 말하자면 검찰이 확실하게 반성할 기회를 만들기에는 우병우 사건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공백이 많았던 거였죠. 빈 게 많았던 거였죠. 그런데 왜 처음부터 우병우를 안 치고 거의 마무리 부분에 쳤어요? 처음부터 우병우 하게 되면 넘어가기 어려운 산이라고 아니 봤나? 시간상으로도 예. 특검의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네. 그리고 초반에는 어쨌거나 검찰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뭐 기록이나 뭐 어쨌거나 뭐 증거물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우병우 수사를 해서 검찰이랑 각을 세우지 말자는 내부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병우 수사를 해서 만약에 처음부터 김이 빠지면 이제 특검 수사가 탄력을 잇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물론 부담스러워하는 의견이 사실 다수였다는 그러니까 게 맞겠죠. 최순실 사건을 하게 되면 예. 끝에 가서 있는 사람이 박근혜란 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의 끝에 있는 게 이재용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국민적인 성원을 입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예. 우병우 수사는 끝으로 가면 누가 나오냐면 김수남이 나와야 돼요. 검찰총장이. 그렇죠. 그때 2014년에 보니까 그 말아먹을 때 주역이잖아요. 정인환 말아먹을 때 그때 중앙지검장이었어요. 중앙지검장이죠. 예.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총장이 된 사람인데. 아하. 야. 그리고 이제 어차피 파견 이거 검사의 다른 방송에서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 안 해. 이거 좀 그죠? 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근데 기사 이런 거 기사 쓰면 사람들이 섣불리 환호해요? 쓰기는 그렇지. 섭불리 쓰기는 예. 안 썼어요. 그래서 우병우 관련해서 저희가 기사는 사실 조금 언급은 했는데 구체적으로까지 뭐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2014년 정윤회 사건 말아먹을 때 핵심이 김수남 중앙지검장. 그게 총장이란 말이야. 공으로 총장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총장이고 그 총장 밑에 있던 검사들이 지금 파견 나와 있고 걔들이 총장을 타깃으로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병우 그 얘기하면서 왜 2014년 정윤회 건을 저렇게 덮어버리나? 근데 왜 덮나 봤더니 그걸 안 덮고 수사를 하려면 결국은 그 대검, 그 다음에 법무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중앙지검, 청와대까지 이걸 다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대한민국 50년 역사에 가장 커다란 악과 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병우가 그런 점을 아니까 우병우 입장에서 지가 이거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게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 관련해서 사실은 우병우가 이제 그 거짓말을 왜 자꾸 하느냐, 알면서 왜 모른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아들 꽃보직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개인 비리. 사실은 그 특검법에 정해져 있는 우병우 관련 수사가 딱 2개 항이잖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검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걸치적거리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게. 법에 안 맞다. 이런 거를 한번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하고 직권남용 그 2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구 이렇게 마음껏 치고 나갈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하여튼 청와대 압수수색이 막힌 게 컸죠.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검찰총장이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김수남. 김수남이가 애초에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우병우를 수사하는 척 하게 하면서 시간 벌어준 것도 그 총장 작품이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윤곽근을 세운 것도 총장 작품이고 둘이 동기 아니에요. 우병우하고 윤곽근이 동기죠. 윤곽근하고. 그리고 윤곽근 입장에서는 우병우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 왜냐하면 별거 아닌 사람을 고검자까지 시켜준 게 결국 우병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이 나름 이제 그 뭐랄까 그 총장의 그러니까 검찰 조직 내에서 잘 나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그
나이는 들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게 뭐 정의로운 그런 검사들 말고라도 예. 소위 검찰 안에서 지금 줄을 잡고 잘 나가 있는 애들의 경우라도 지금 총장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 예. 저거 나쁜 사람이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특검은 어쨌거나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그 대한민국 검사가 2,000명이 넘는데 예.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 검사를 가지고 지금 뭐 대통령도 구속 일보 직전이고 사실은 이재용이까지 구속을 했고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고 예.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순서로 돌아올 얘기는 당연히 야 검찰 눈에는 뭐 했는데 이거 왜 검찰이 우리나라에 왜 있는 건데 이 얘기가 나올 거 특검은 아니에요. 이렇게 70일 동안 어마어마한 성과를 그렇죠. 냈는데 예. 그 2,000명 검사를 갖고 있는 네 조직은 예, 이제까지 뭐 했냐. 그리고 결국 남을 얘기는 이제 우병우가 구속이 안 되고 특검이 만약에 문을 닫게 된다면 예. 야 이거 알고 보니까 니네 때문에 우병우를 구속을 못했네. 못한 거구만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우병우는 왜 구속을 못 시켰어요, 근데? 영장 기각 후일담을 한번 좀 예.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도 어쨌거나 얘기 네. 못하는 거 나중에 들어보면 엄청 재밌어. 그게 아니라 다 털고 가세요, 오늘 싹 털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쨌거나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도 여러 차례 나왔고 예. 그거는 어느 정도 뭐 예상한 일이고 예상된 일이고 내부적으로 갈등이라니. 우병우를 음. 할 거냐 말 거냐 얼마나 세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견 차이가 그러니까 결국 세게 못 친 거예요? 하지만 그 수사를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우병우 수사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그 검사들이 어쨌거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려고 했었고 예. 당연히 뭐 발부가 될 걸로 구속영장을 당연히 청구할 때는 발부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예상 외다 뭐 특검 내부에서는 그런 반응이 나와서 지금도 어쨌거나 유죄 뭐 이대로 재판 가도 유죄는 나온다 뭐 이런 얘기로 계속 확신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 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주로 장시호 진술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 근거를 얘기하는 장시호 진술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민정에서 어쨌거나 뭐 특감, 사찰한 그 민간인 문서, 사찰. 예, 사찰로 의심되는 그런 그러니까 민정 수석실 형식으로 된 그 문건이 어쨌거나 압수수색 외장 디스크 외장 하드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나오기도 했었고 어디에 있던 하던데요, 그게? 그게 장시호가 이제 그 직원한테 맡겨둔 그게 이제 직원의 하드 디스크 외장 하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민정수석실의 내부 문건이 네. 최순실한테 유출돼서 네. 담겨 있었다. 네. 그 보도가 나왔어요? 뭐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튼 또 그렇고. 당황해 지금. 당황하고 있어. 나왔던 것 같은데 여튼은 예, 나왔다고 뭐 그런 찾아요. 여튼 민정수석실의 사찰 문건 또 그렇고 어쨌거나 공정이나 문체부 직원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예. 민정이 이제 개입한 거. 개입한 부분에 네. 대해서도 관련자들 진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죠. 영장이. 네.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영장이 결국 안 나온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도 이게 나쁜 놈이라는 심증은 분명히 들었을 텐데, 문제는 영장을 발부할 만큼의 그 딱 떨어지는 소명이라고 하는 게 좀 부족하다고 여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 사유. 네, 관련자들은 다 우병우가 나쁜 짓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이재용이를 기각하면서도 예. 분명히 해먹은 것 같고 나쁜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안종범의 추가 수첩이 나오기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1월 19일 날. 예, 그러니까 소위 스모킹 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이제 법원의 변명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우병우 같은 경우에 이거를 여러 가지 냄새는 엄청나게 풍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순실을 몰랐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김기춘이를 꿀린 것처럼 최순실하고 찍은 사진이 나와버리거나 예. 네? 뭐 그런 식의 증거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특검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런 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도 그 청와대 압수수색이 굉장히 필요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특감실, 그러니까 저기 이석수 예, 특별감찰관실. 예. 특감실의 그 자료들을 결국 또 걔들이 다 뺏어갔잖아. 그렇죠. 특감실 폐쇄시키고 나서요. 예. 그러니까 증거도 부족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민정수석실을 털어가지고
그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올 수만 있었으면 하드만 있었으면은 지금 서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거의 원본들에다가 좀 더 풍부한 자료들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정이라고 하는 데가 사정기관의 각종 첩보를 받고 자기들이 지시를 하면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그 자료들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단 한 건에만 있어서라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쫙 나와버렸으면 아 이거가 이렇게 있는데 우병우를 놔두면은 저거 증거 인멸된다라는 것 때문에라도 구속을 했을 거야. 근데 애초에 그거를 맨 처음에 확보했었어야 되는 저기 윤곽금 특별사본부. 거기서도 아무것도 안 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려고 그러니 쟤들이 막고 있고 그렇다면 다음에 뚫어야 되는 거는 이제 법무부하고 검찰에 가서 너네 우병우 지시 받고 그동안에 말아먹은 사건이나 민정에다가 또 보고 안 해야 될 건데 보고해가지고 사건에 영향을 미친 거 이런 거 내놔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사실은 어렵잖아.